안녕하세요. 재종길 TV의 재종길입니다. 모처럼 방송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 캠프의 자치분권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후보 직속 총괄 특보단의 특보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다니고 또 지역에서도 우리가 숨어있는 이재명 후보자의 지지자를 찾아내거나 또 망설이는 여러분들에게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지방에 가면 구호하는 게 있는데요. 저 구호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흔히 하는 가장 많이 하는 구호이고 또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이 특히 지지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치하면 앞으로 하고 분권하면 제대로 하고 나를 위해 하면 이재명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 앞으로 분권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두 차례 하고 나면 뭔가 마음도 시원하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 더 강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적어도 한 2달 전에 경기도 공약을 발표하면서 안산 지역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죠. 우리 산업단지에 대한 공약, 대부도 간척지에 대한 공약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관심을 끌은 것은 GTX였습니다. GTX C라인인데 C라인이 금정에서 안산을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산에 어디에 오는가가 이제 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 공약을 듣자마자 며칠 후에 재종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안산이 갖고 있는 철도 교통의 이점, 또 다양한 철도 노선이 안산을 둘러싸고 있어서 안산이 앞으로 철도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GTX-C 노선은 상록수역으로 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으나 초지역에는 이미 KTX하고 서해안선이, 중앙역에는 굉장히 많은 노선이 모이고 또 신안산선이 오도록 되어 있어서 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상록수역으로 오는 것이 맞다 했는데 이게 어제 확정된 것으로 발표 나서 우리 상록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또 환영하는 목소리를 듣고 어제 저녁에 상록구 분들 뵀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지역 국회의원이신 전해철 국회의원이 노력하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GTX-C 노선이 상록수역에 온 것을 환영하면서 저도 이 결정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지나서 하기로 했습니다. 3월 초쯤에 하려고 했는데 마침 어디 GTX-C 노선에 발표가 있어서 조금 일찍 좀 해볼까 합니다. 좀 짧게 정리하고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미 지지하는 이유 3탄까지 했습니다. 이제 4탄, 5탄이 남았는데 오늘은 짧게 5가지 이유를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은 빈곤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서민에 대한 친화성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어느 후보보다 서민에 대한 확고한 친화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해온 정책도 그렇고 그분이 지나온 인생 역정이 다 못 살고 힘들고 사회적 약자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함께 했거나 또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또 뭐 이제 범죄 경력도 쌓았지만 그것이 결코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해서 범죄했다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서민적으로 살아왔고 서민에 대한 이해가 깊고 또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이 서민 관계로 이제 서민에 대한 친화성이 높다. 서민에 대한 친화성이 없는 분들은 서민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서민에 대한 정치가 어렵습니다. 모 후보가 선거 공약에 농민에 대한 공약이 없다. 이런 것도 사실은 서민에 대한 친화성과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후보가 자치분권 후보입니다. 제가 이 후보를 가장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장일 당시 우리 이 후보도 성남시장이었고 이 후보와 자치분권의 맥을 같이 했고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시장할 당시에 전국의 협의회 회장도 할 정도로 자치분권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지방자치 현장에 있었다는 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자치분권 국가 만들자 그래서 시작하셨지만 이 완성을 보지 못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반드시 자치분권 국가의 완성을 볼 것으로 봅니다. 지금 8대4, 중앙과 지방의 8대2 정도의 재정이 지금 7대3에 가까워졌는데요. 우리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바와 같이 6대4까지 이끌어주고 지방자치의 여러 틀을 완성시켜 나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도시 간의 경쟁,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입니다. 이 합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죠.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정책으로 단순화시키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자치분권이 미래이고 지방자치를 통해서 국가가 강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자치분권 국가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를 지키는 후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셨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북한이 극한 대치를 하고 있고 서로 무기 경쟁도 치열하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좁은 국토에서 양쪽이 갖고 있는 무기를 쏟아붓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미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평화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 이 길이 최선입니다. 어떤 후보처럼 여차하면 선제 타격하겠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고 북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힘이 중요하다. 보수신문이죠, 당연히. 힘이 중요하다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국방력 6위, 또 남북한의 국가 총생산, 국내 총생산이 약 50배 차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주의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30배 이상 차이 나. 그러니까 국방력과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 억제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끊임없는 대화와 공존을 바라는 어떤 태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를 지키는 후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 대통령. 우리 지난해 7월에 경선이 있기 직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였습니다. 기후 문제 뭐 그렇게 심각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2000년대 초부터 전 세계 경제인이 가장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기후변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다보스 포럼이죠.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선언을 하셨지만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그래서 탄소 중립위원회도 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를 줄여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을 기후 깡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우리나라 경제에서뿐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는데, 특히 유럽과 교역하는 데서도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한 국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기후 정책이 환경부와 산자부와 나눠져 있다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찝은 겁니다. 이 두 부서에 나눠 있음으로 해서 기후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바로 이 기후 에너지부를 통해서 기후 정책을 완성하고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고 녹색 산업을 성장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환경에 대한 이해가 폭넓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세한 환경 문제는 저 같은 이제 환경 전문가가 또 완성시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유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좋은 참모만 갖고 할 수 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참모들이 유능한지, 어떤 참모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후보여야 됩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가 능력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남시의 정책, 경기도의 정책, 그것의 공약 이행률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유능하지 않았다면 성남시 시장이 도지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경기도 도지사가 한 번도 대통령 후보가 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유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능한 후보가 있지 않으면 이 복잡한 국제관계, 다양한 국내의 갈등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유능한 후보가 통합정부안, 또 미래형 정치구조인 다당제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점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또 우리나라에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무대에서 우리 한국의 위상을 높이면서 평화를 지켜나갈 후보,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재명 후보를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저하고 물론 의견이 약간 다른 적도 있었지만 유능하고 과단성 있고 판단력이 빠른 후보입니다. 그 판단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독자 또 시민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꼭 지지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당당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안, 특히 서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재명 후보 파이팅! 제가 마지막으로 처음 했던 구호 한번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죠. 자치 앞으로 분권 제대로 나를 위해 안산 위해 지역 위해 나라 위해 이재명 파이팅!